안녕하세요. 인생의 잘못된 선택으로 맺어진 질긴 악연을 드디어 끊어낸 여자입니다. 저는 꽤 긴 시간 남편 때문에 정말 치를 떨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한때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 결혼까지 했는데 어쩌다 인연이 악연으로 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겨우 정리된 악연을 완전히 정리해 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아버지 얼굴도 모른 채 자랐어요. 사진으로만 봤던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기숙사가 있는 지방 공장에서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살 때 아버지가 지내시던 기숙사에서 연탄가스를 마시고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그때 엄마 나이가 26살, 한창 젊을 때였는데 어려운 생계에 저까지 떠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얼굴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악착같이 버텨서 제가 7살 때 시장에서 막국수 가게를 시작하셨습니다. 엄마는 하나뿐인 딸을 책임지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으셨어요. 험난한 세상에도 엄마는 정말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젊은 시절 과부가 된 엄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많이 겪으셨어요. 제가 초등학생이 됐을 무렵 학교를 마치고 엄마 가게에 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순영 씨, 나랑 나이 차이도 이제 15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내 마누라 해보는 게 어때? 내가 팔자 피게 해줄게. 뭔 소리야? 순영 씨 내 거야. 어디서 탐내고 있어? 자, 튕기지 말고 이리 와서 내 술 한 잔 받어. 술 취한 아저씨 둘이서 엄마한테 꼬장 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그 아저씨들을 보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조용히 술 안 마실 거면 당장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떠들어? 너희 같은 것들한텐 음식 안 팔어. 엄마가 갑자기 돌변해서 소리치자 아저씨들은 줄행랑을 쳤어요. 저도 처음 보는 엄마 모습에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엄마랑 나이 차이가 거의 30년 정도 차이 나는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도 엄마한테 결혼하자면서 가방에 돈까지 싸들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여장부다운 모습으로 막걸리를 한 사발 부으면서 소리치셨어요. 꺼져! 어디서 추근덕거려?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냉수 먹고 정신이나 차려. 에라이, 저 성질머리하곤. 성질 더러운 거 이제 알았어? 험한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썩 꺼져. 손님으로 와서 몇 번 좀 인사 좀 해줬더니 눈에 뵈는 게 없어? 내가 당신 자식들한테 연락해볼까? 마누라 죽은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으면서 어디서 돈으로 사람을 사려고 해? 내가 술집 아가씨인 줄 알아? 썩 꺼져. 정말 엄마는 젊은 나이에 살아남기 위해 홀로 치열하게 사셨어요. 밖에서 이렇게 강하던 엄마도 저한테만큼은 정말 다정한 엄마였습니다. 혹시라도 아빠 없는 애 소리 들을까봐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특히 초등학교에서 소풍 갈 때마다 항상 새벽에 일어나 직접 김밥도 손수 싸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용돈까지 챙겨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석희야, 애들 사 먹는 거 보고 있지만 말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너도 사 먹어. 우와, 엄마 나 용돈 주는 거야? 엄마 이제 돈 많아? 우리 석희 줄 돈은 많으니까 기죽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와. 늘 엄마는 저한테만큼은 부자 엄마였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한테 태권도를 배우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석희야, 누가 너 괴롭히거나 때리면 넌 2대 때려. 아니 3대 때려. 알겠지? 근데 선생님이 사람 때리면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 알아. 엄마 말은 아무나 때리라는 게 아니라 널 누가 먼저 때리면 너도 똑같이 때리란 소리야. 가만히 있으면 널 바보로 알고 계속 괴롭힐 거야. 엄만 그런 걸 못 봐. 엄마가 다친 애 병원비를 물든 벌금을 물더라도 넌 절대 어디서 맞고 오지 마. 그리고 같은 반에 약한 친구들이 있으면 괴롭히거나 따돌리지 말고 네가 챙겨줘.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친구 괴롭히면 엄마가 섞여 혼내줄 거야. 알았어? 네, 엄마.
저는 엄마의 가르침 덕분에 학교 생활을 강하게 해나갔어요. 특히 저는 여고에 다니면서 나쁜 친구 무리가 있으면 그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저를 괴롭히거나 돈을 뺏으려고 하면 반드시 응징해 줬어요. 엄마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꿋꿋한 심지를 다지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학창 시절 내내 저의 졸업식에 가장 예쁜 꽃다발을 들고 와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오로지 엄마의 사랑 덕분에 대학교까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 후 저는 회사 생활을 하다가 남편을 소개로 만나게 됐습니다. 공기업에 다니고 있던 남편은 근엄하고 남자답게 듬직함이 느껴졌어요. 저보다 3살 연상이었던 남편은 대화하는 내내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저희는 자주 만나면서 연인이 됐고 연애 2년 만에 결혼 준비까지 하게 됐었죠. 남편은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저희 집으로 인사를 갔어요. 그때 엄마는 남편을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와요. 이창수 씨 맞으시죠? 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석희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더 일찍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많이 늦었습니다. 정중히 인사하면서 남편과 엄마 사이에 훈훈한 대화가 이어지면서 말도 편하게 나눴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뜬금없는 소리를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산손 혹시 어디에 있나요? 자네가 우리 남편 산손 왜 물어? 어머니께 인사드렸으니까 다음은 아버님께 제가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한테 인사드릴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까지 했어? 아휴,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아. 우리 남편이 워낙 일찍 떠나서 우리 석희는 자기 아빠 얼굴도 몰라. 네,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석희 아버님이시잖아요. 아버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 석희가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제가 당연히 아버님께 인사를 드려야죠. 그리고 이번뿐만 아니라 매년 아버님께 큰절을 올리고 싶어요. 자네가 생각하는 그 마음은 고마운데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어. 어른 모시는 일에 부담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죠. 엄마는 남편의 말에 깜짝 놀랐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정말로 남편은 저와 엄마랑 같이 아버지 산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술을 올리고 큰절까지 하면서 아버지 산소에 대고 남편이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 석희는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제가 어머님까지 잘 보살피겠습니다. 하늘에서 많이 지켜봐 주세요. 이젠 제가 집안의 사위로서 어머님께 더 잘하겠습니다. 그때 엄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받았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런 남편의 굉장히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 때문에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한복집을 운영하셨는데 예쁜 한복도 골라주면서 저한테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한복이 잘 어울리네. 그림이네, 그림이야. 어머님이 저한테 잘 어울리는 걸로 잘 골라주신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시댁에서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내 인생에 큰 실수가 될 거라는 걸 그 당시엔 알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행복을 꿈꾸면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특히 시부모님들은 제가 편부모 가정이라는 걸 색안경 끼고 보지 않으셨죠. 특히 명절에는 제사를 다 지내고 나면 어머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며느라, 어서 친정에 가봐. 여기 뒷정리는 나랑 네 신우가 해도 되니까 어서 가봐. 네? 그래도 제가 어떻게 그래요. 같이 정리하면 금방 하니까 빨리 할게요. 명절에 사돈 혼자 얼마나 적적하시겠어. 어서 가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잠도 자고 와. 그리고 이건 내가 드리는 선물이니까 전해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명절에 혼자 계실 저희 엄마까지 신경 써주시던 분이었어요. 아버님도 어서 친정에 가보라면서 제 등을 두드리셨습니다. 시동생과 신우도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면서 말해줄 정도였어요. 정말 시댁에서 고부 갈등 한 번 없을 정도로 시부모님께서 절 많이 예뻐해 주셨답니다. 그렇게 결혼 후 1년 뒤에 첫째 아들을 낳은 뒤에 연년생으로 둘째 아들까지 낳았어요. 외동으로 외롭게 자랐던 전 내 식구가 된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키웠어요. 하지만 그런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건 결혼 8년 차부터였습니다. 부부 사이가 평생 사랑으로 가득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때 남편은 확실히 예전과는 달랐어요. 친정엄마가 그때 갑자기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앞뒀을 때였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엄마 위암이래. 내일 모레 수술인데 당신 언제 올 거야? 심각한 거야? 일단 수술하고 경과를 지켜봐야 한대. 퇴근하고 갈 테니까 당신 먼저 가 있어. 남편은 엄마 소식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병원에 온다고 했으니까 꼭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로 끝까지 안 왔습니다. 심지어 엄마가 여러 통 전화까지 걸었지만 전화 한 통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엄마는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하셨는지 또 한 번 전화를 걸었고 그때 마침 남편이 전화를 받은 겁니다. 자네 잘 지내는가? 예, 장모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 난 괜찮어. 어차피 초기라서 수술 받으면 다 낫는다니까 걱정하지 마. 네, 그럼 전 안 가봐도 되겠네요. 그래, 우리 딸도 여기 있으니까 걱정 말고. 엄마는 사이가 바쁜데 걱정할까봐 전화로 괜찮다고 말했던 겁니다. 이때도 진짜 저는 화가 많이 났어요. 하지만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 엄마를 생각해서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수술까지 받고 회복 후 집에 오셨는데도 남편은 얼굴 한번 비추지 않는 겁니다. 그때 엄마가 남편한테 몇 번 전화를 걸었는데 처음에는 전화를 일부러 피했어요. 그런데 겨우 엄마 전화를 받은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장모님, 회의 중인데 자꾸 이렇게 전화하시면 어떡해요? 일하는데 집중도 못하게 방해만 하세요, 왜? 아이고, 자네가 저녁에도 일하고 있는지 몰랐지. 난 퇴원해서 집에 왔어. 자네 저녁은 먹고 일하는 건가? 네, 알아서 먹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바빠서 먼저 끊을게요. 어쩌면 괜찮냐고 묻지도 않는 남편을 보고 저는 정말 기가 찼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가서 남편한테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밖에 못해? 얼굴 한번 안 비쳤으면 괜찮냐고 먼저 물어봐야지. 바쁜데 먼저 전화한 사람이 누군데. 그러니까 상황 봐가면서 전화했어야지. 상황을 봐가면서 전화하라고? 그런 당신은 우리 엄마가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 했잖아. 근데 왜 우리 엄마만 상황 따져야 하는데? 그리고 이 상황에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우리 엄마 앞으로 5년간 재발하지 않게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근데 왜 그렇게 무심해? 진짜 지겹다 지겨워. 나 승진하려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다 우리 가족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잖아. 그런 식으로 위아래 없이 승진해서 벌어올 돈이면 필요 없으니까 아무 데서나 성질 떨지 마. 알겠어?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때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남편은 공기업에서 승진하겠다면서 오로지 승진에만 눈이 멀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장모뿐 아니라 애들 일도 뒷전이었습니다.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에도 남편은 회식한다고 밤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애한테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해서 늦게 들어온 남편한테 소리쳤습니다. 오늘 당신 아들 초등학교 입학한 거 알기나 해? 우리 아들이 벌써 초등학교 입학해? 그래, 이 인간아. 멀쩡히 아빠가 있는데 아빠란 사람이 아들 학교 가는 것도 모르냐? 애들 금방 크는 거 몰라? 이럴 때 아빠 역할이 중요하다고. 됐어. 아빤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거야.
정말 취한 사람이랑 말도 안 통하고 속이 터져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100번 양보해서 아들 초등학교 입학식은 깜빡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평소에도 남편은 큰아들이 같이 놀자고 하면 퉁명스럽게 말하기 일쑤였습니다. 아빠, 저랑 같이 공놀이 하러 가요. 동생이랑 나가서 놀아. 아빠 피곤해 죽겠어. 엊그젠 주말에 같이 놀아준다고 하셨잖아요. 아빠는 왜 맨날 약속 안 지키세요? 어디서 말대답이야? 아빠가 니들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일주일 내내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힘들어 죽겠으니까 니들끼리 놀아. 남편은 애들이랑 하는 약속도 매번 뒤로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고 화가 난 저는 거실에 널브러진 남편 등을 치면서 소리쳤어요. 당장 일어나서 나가. 왜 맨날 한 입으로 두 말이야? 나가. 애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할 거 아니야? 나 진짜 피곤하다고. 당신이 애들 데리고 좀 나갔다 와. 그럼 당신이 반찬 만들고 청소할래? 난 뭐 노는 줄 알아? 나도 일하면서 집안일하고 몸이 2개라도 모자라. 당장 나가. 애들한테 공 10번 이상 차줬는지 내가 다 확인할 거야. 아이씨, 귀찮아 정말. 저는 남편이 애들하고 놀아주게 하려고 강제로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래도 그때만 해도 남편이 승진하고 나면 여유가 생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노력 끝에 승진했지만 돌이킬 수 없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남편은 40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겉멋이 들었는지 치장에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처음 맡아보는 향이 나길래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무슨 향이야? 왜 갑자기 향수를 뿌리고 다녀? 이제 승진도 했는데 상사다운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뭐? 향수 하나 뿌린다고 분위기가 바뀐다고? 당신이 아침마다 냄새나는 된장찌개나 끓이니까 내가 이렇게 향수를 뿌릴 수밖에 없잖아. 내가 과장답게 폼을 잡을래도 잡을 수가 없다고. 밥은 자기가 제일 잘 먹어놓고 갑자기 웬 냄새 타령이야. 향수를 적당히 뿌리던지 내일부터 아침을 먹지 말던지 하나만 해. 저는 남편이 아침부터 향수를 뿌리는 게 이상했어요. 하지만 음식 냄새를 가리기 위해 뿌리는 거라는 남편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그런데 남편의 이상한 점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한 벌에 90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사온 거예요. 그때 저는 남편한테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당신 평소엔 30만 원 안 넘는 양복만 사 입더니 왜 갑자기 이렇게 비싼 걸 입는 거야? 나도 나이 먹어서 체형이 변하니까 일반 백화점 옷은 안 맞아서 못 입어. 나도 어쩔 수 없이 산 거야. 그리고 나도 이 정도는 입어줘야 부하 직원들한테 체면이 서지. 그래도 좀 자제해. 기왕 샀으니까 깨끗하게 입어서 오래 입던지. 비싼 양복값에 놀랐지만 승진했으니까 기분 내고 싶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대로 선을 넘은 건 바로 차였어요. 원래는 2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타고 다녔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최고급 승용차인 8천만 원에서 1억이나 하는 차를 뽑아온 겁니다. 저는 남편이 낯선 차에서 내리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여보, 저 차 뭐야? 돈이 어디서 났어? 당신 나 몰래 비자금 만들어 둔 거야? 아, 또 잔소리한다. 내 나이 이 정도는 타야지. 그러니까 어디서 돈이 났냐고. 돈 관리 내가 하는데 이런 차 살 돈이 어디서 났어? 우리 부모님이 승진했다고 사줬어. 내가 언제까지 그런 작은 차를 타고 다녀? 나 과장이야. 누가 보면 뭐 사장이라도 된 줄 알겠네. 저는 남편이 시댁에서 차를 사줬다는 말을 믿지 못했어요. 시댁 사정을 뻔히 아는데 못 사는 건 아니지만 1억 가까이 되는 차를 사줄 그런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시댁에 남편 차를 사줬냐면서 묻는 것도 웃겨서 그냥 무시했어요. 도대체 무슨 바람이 들어서 저렇게 멋을 내고 고급 자동차까지 타고 다니는지 의아했습니다. 이후로도 남편은 통이 커져서 자꾸 큰돈을 쓰고 다녔어요. 그때마다 저는 남편과 매번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제가 집에서 바가지를 긁는다면서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결혼 10년 차가 넘어가니까 이게 부부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터진 건 결혼 11년 차 때였습니다. 엄마는 사위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남편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사위 생일상을 차려주겠다면서 시장까지 봐와서 저희 집에서 음식을 만드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답답한 듯 물었어요. 엄만 무심한 사위 뭐가 예쁘다고 생일상까지 차려줘. 우리 사이가 승진하고 일이 바빠져서 그런 걸 거야. 승진했으니까 얼마나 바쁘겠어. 이럴 때일수록 잘 먹어야 힘을 내지. 배가 불러야 사람이 여유가 생기는 거야.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성스럽게 사위 생일상을 준비하셨습니다. 남편 생일이 8월 19일이었는데 이날을 위해서 며칠 전부터 남편한테 생일 당일에 일찍 오라고 약속까지 해뒀어요. 그날 전부터 미역국, 그리고 생선에다가 불고기, 나물 반찬까지 상다리 부러지게 한 상 준비하신 겁니다. 엄마가 직접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직접 장만한 음식들을 차리는데 거의 정말 반나절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끝나고 남편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7시에 온다던 남편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애들은 배가 고프다면서 절 보면서 말했어요. 엄마, 배고파 죽겠는데 아빠 언제 와? 오늘은 아빠 생신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배고파 죽겠는데 아빠 맨날 약속도 안 지켜. 그때 시간이 7시 30분이었어요. 결국 TV를 보면서 남편을 기다렸지만 8시 전화해도 또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점점 이제 기다리는 게 지쳐갈 무렵 엄마는 저한테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석희야, 이서방 뭐 사고라도 난 거 아니야? 아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다시 전화해 볼게. 저는 걱정하는 엄마를 대신해서 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8시 40분쯤 남편이 드디어 전화를 받은 겁니다. 여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7시까지 온다면서 시간이 몇인 줄 알아? 하루 종일 엄마가 음식하고 당신 생일상 차려놓고 기다렸는데 뭐 하는 거야? 아, 어떡하지? 나 지금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거 회의하느라고 내가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뭐야? 그럼 미리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갑자기 잡힌 미팅이라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장모님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지? 아무튼 나 바빠서 전화 끊을 테니까 장모님한테 좀 미안하다고 잘 전해줘. 알았지?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전화를 끊으려고 했어요. 기가 막혀서 전화가 끊기면 다시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전화가 끊기지 않은 겁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으려는 찰나에 갑자기 상상도 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놈의 마누라가 전화 불통나게 해서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남편이 누군가한테 말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마디로 남편은 본인이 전화를 끊은 줄 알았겠지만 전화는 끊기지 않았어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 전화를 끊은 줄 알고 끊었는데 실제로는 안 끊겼던 적을 겪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남편 놈은 전화를 끊었다고 생각했겠지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저한테 남편이 누군가 대화하는 소리가 실시간으로 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미팅이 있다던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어 보니까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통화 녹음을 하고 엿듣기 시작했어요. 내가 진짜 이놈의 마누라 바가지 긁는 것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도 마누라하고 장모가 생일이라고 진수성찬 차려뒀나 보네. 근데 과장님 진짜 나쁘다. 집에 장모랑 마누라 애들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랑 있는 거야? 아니야. 나 거기에서 생일 잔치하는 것보다 너하고 여기 있는 게 제일 좋아. 영주가 내 선물이지. 저는 남편 목소리를 듣고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옆에 있던 친정엄마는 제 표정이 이상하니까 눈치를 채고 제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같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애들부터 방에 들여보내고 간단하게 밥을 차려줬어요.
그리고 다시 주방으로 와서 저와 같이 스피커폰으로 거의 한 30분 정도 남편의 외도 현장을 엿듣게 된 겁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저한테 벌어진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둘의 대화가 계속될수록 둘이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상간녀가 남편한테 아양을 떨면서 말했어요. 과장님, 나 내일 너무 출근하기 싫다. 과장님이 좀 막아주면 안 될까? 요즘 회사 분위기 안 좋은 거 알잖아. 늦게 출근하더라도 출근은 해야지. 난 과장님이랑 이렇게 계속 같이 술이나 마시고 여행이나 다니고 싶다. 당연히 나도 그렇지. 과장님, 이따가 집에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바쁘다가 하고 나랑 같이 있자. 안 들어가면 의심해. 우리 마누라 성격이 보통인지 알아? 아까 전화하는 거 봤지? 우리 들키면 너 뼈도 못 추려. 우린 보안이 중요해. 조금만 참아. 알았지? 그러면 대신 내일 사무실 가서 손현수 대리 좀 괴롭혀주면 안 돼? 나만 보면 인상 쓰고 이것저것 일만 시킨단 말이야. 아, 나 힘들어 죽겠어. 이놈이 안 되겠네. 내가 내일 복수해 줄게. 감히 우리 영줄 괴롭혔단 말이야? 아주 홍군형을 내줄게. 아주 상간이한테 제대로 미친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정말 기가 찼습니다. 쭉 30분 가까이 들어보니까 같은 곳에서 일하는 김영주라는 여직원이랑 바람이 난 거였어요. 저는 이걸 다 통화 녹음을 해놨기 때문에 손쉽게 증거자료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친정엄마는 사위의 실체를 보고 완전히 눈이 뒤집혀 버렸어요. 엄마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석희야, 이 엄마 절대 그대로 못 넘어가겠다. 엄마가 어렸을 때 뭐라 그랬지? 분명히 너 괴롭히면 2배로 갚아주라고 그랬지? 기억해? 엄마. 나도 절대 그냥 못 넘어가. 그동안 우리 사위하면서 이해해주고 봐주니까 완전 우릴 바보 호구로 봤나 본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자. 이런 놈은 네 인생에 일절 도움이 안 될 놈이야. 엄만 절대 용서 못해. 난 이거 반드시 2배로 갚아주고 싶은데 딸 네 생각은 어때? 당연히 2배로 응징해야지. 저는 그렇게 친정엄마 남편을 응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된 이상 더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2명이나 있고 마누라까지 있는 사람이 바람을 핀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진짜 세상 사람들 다 바람나도 내 남편만은 절대 아닐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다 깨져버린 겁니다. 게다가 같이 일하는 부하 직원이랑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게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결국 엄마는 복수를 다짐한 채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도둑 고양이처럼 들어오는 남편을 부르면서 말했어요. 오늘 많이 바빴어? 당신 아직 안 잤어? 왜? 내가 자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시간이 늦었잖아. 시간이 늦은 건 아나 보네. 오늘 우리 엄마가 당신 생일상 차려준다고 반나절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왜 이렇게 늦은 건데? 요즘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지역 업체들하고 미팅하느라 이렇게 늦었어. 나도 진짜 피곤해 죽겠다. 오늘 당신 생일인데 하루 종일 일만 해서 어떡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나이 먹어서 무슨 생일이야.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래도 장모님이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까 너무 고맙다. 다음에 장모님이랑 따로 자리 한번 마련하자. 다음에 잡을 거 없어. 내일 엄마가 당신이 생일 축하해준다고 자리 만들 거야. 내일?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일은 내가 꼭 칼퇴근해서 올게. 그래, 알았어. 약속했다, 당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약속을 한 채 잠에 들었어요. 남편은 집에서 같이 우리 엄마와 식사하는 줄로만 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편의 큰 착각이었어요. 저 엄마는 남편한테 오로지 2배로 응징할 생각뿐이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엄마와 남편이 일하는 공기업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로비에서 남편 이름을 말하고 남편이 일하는 6층으로 올라갔어요. 남편 이름을 대니까
바로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때 엄마는 보자기에 무언가를 싸들고 오셨어요. 저와 엄마가 6층에 도착하니까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마중 나왔습니다. 장모님,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왜긴 왜야? 어제 우리 딸한테 못 들었어? 내가 자네 생일 축하를 못 해줘서 자리 만든다고 했잖아. 아, 그거 집에서 하는 거 아니었어요? 왜?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나? 아닙니다. 우선 지금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가서 제가 팀장님께 말 좀 하고 오겠습니다. 딱 보니까 점심시간이 지나가는지 사무실로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때 탕비실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다시 달려왔습니다. 장모님, 같이 나가시죠. 그래. 근데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어야지. 한 명이 빠졌네. 네? 주인공이요? 누굴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가 같이 얼굴 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거든. 저희 회사에요? 누굴 보고 싶으셨는데요? 김영주. 그 순간 엄마 입에서 김영주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벌벌 떨면서 엄마를 보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장모님이 그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왜 그렇게 놀라나? 낯짝 좀 보고 싶으니까 좀 불러보게. 빨리.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된 채 있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소리쳤습니다. 김영주도 데려오라니까. 왜? 내가 사무실로 들어가서 찾아올까? 여보, 왜 그래? 나가서 얘기하자 우리. 과장님이 가우 떨어지게 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려? 얼른 가서 김영주 데려와. 그럼 조용히 대화만 할 테니까. 직원들은 구경이라도 난 듯 몰려들었고 그때 엄마는 보자기에 쌓은 스피커를 꺼내셨어요. 바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남편과 상간녀가 통화했던 녹음을 다 틀어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스피커에 블루투스로 휴대폰을 연결해서 어제 녹음했던 통화 내용을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하고 상간녀의 다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구경하던 직원들이 더 많이 몰려서 우리 쪽을 다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김영주라는 여자가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으로 서 있었거든요. 그 순간 엄마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 여기 이창수 과장 장모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길 찾아왔나 궁금하시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창수 과장의 실태를 폭로하기 위해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창수 과장은 초등학교 다닌 아들이 2명이나 있고 옆에 있는 제 딸이 아내입니다. 처자식을 배신하고 이 회사에 다니는 김영주라는 사원하고 불륜관계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목소리가 이창수 과장과 김영주 사원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쥐새끼처럼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김영주. 너 나와. 지금 얼굴 죽상하고 있는 거 알아. 감히 가정 있는 남자를 꼬셔? 그 순간 직원들은 김영주를 다 쳐다봤어요. 그리고 엄마는 김영주 앞으로 걸어가서 두 눈을 부릅뜨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아주 똑똑히 보여줄게. 엄마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밀가루를 꺼내서 상간녀 얼굴에 뿌리면서 소리치셨습니다. 이게 내가 어제 사이놈 생일상 차린다고 음식 준비하다 남은 밀가루인데 이거나 먹어라. 사람인 줄 알았더니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었어.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 완전히 김영주는 밀가루를 다 뒤집어 쓴 채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염없이 울면서 엄마를 보고 말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바로 헤어질게요. 정말 2번 다시는 안 만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당할지 꿈에도 몰랐다는 듯 김영주는 납작 엎드리면서 사과했어요. 그러자 남편 놈은 그 옆에서 똑같이 무릎을 꿇더니 엄마한테 애걸복걸하면서 빌었습니다. 장모님, 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잠시 불장난이었어요. 저한테 석희밖에 없습니다. 뭐? 불장난? 흥, 자네 이게 장난이라고?
여러분들 통화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장난 같습니까?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부하 직원이랑 불장난이 말이 됩니까? 장모님, 제발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세요. 쪽팔린 건 알아? 아는 놈이 바람을 펴? 네 입으로 죽을 죄를 졌다고 했지? 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만 만나겠습니다. 그 말에 책임져. 우리 딸이랑 이혼도 해. 자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자넨 끝까지 책임져야 될 거야. 장모님, 제발요.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 더러운 손 치워. 난 자네 같은 사이 둔 적 없네. 엄마는 바짓가랑이 자꾸 늘어지는 남편을 가차없이 떼어냈습니다. 남편 놈은 과장이라는 사람이 직원들 앞에서 그야말로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 엄마랑 제가 회사에 도착한 지 15분밖에 안 됐는데 완전 회사를 뒤집어 엎어놓은 겁니다. 알고 보니까 김영주라는 사원은 공기업에 입사한 지 이제 3년밖에 안 된 사원이었어요. 남편하고 같이 일하면서 둘이 눈이 맞은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엄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회사에 민원을 제기했고 두 사람은 결국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남편과 이혼까지 진행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충격적인 남편의 비리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의 응징으로 인해서 남편은 회사에서 파면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남편 놈의 사내 불륜 소식이 직원들을 통해서 지역 내에 소문이 퍼진 겁니다. 직원이 많았기 때문에 소문이 빨리 전파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회사에서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동안 남편이 감추던 비리가 밝혀진 겁니다. 그동안 지역 업체에서 남편한테 접대, 각종 향응으로 술 접대, 뒤에서 뇌물을 제공하고 특혜를 받아온 게 밝혀진 겁니다. 하지만 그 업체들은 그렇게 많은 뇌물을 줬는데 남편이 입지가 흔들리면서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갑자기 회사에 양심 제보를 해버린 거죠. 남편이 다 해결해 줄 것 같았는데 돈만 받고 일 처리는 안 해주니까 양심 제보를 한 겁니다. 그동안 남편 놈이 어디서 돈이 나서 돈을 물쓰듯 쓰나 봤더니 다 뒷돈을 찔러주는 업체들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남편 놈은 바람핀 것도 모자라서 비리까지 밝혀지면서 회사에서 결국 파면됐어요. 물론 상간녀도 같이 파면을 피할 수 없었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면서 위자료 소송까지 같이 걸었습니다. 김영주 그 상간녀는 공기업에 입사한 지 3년 만에 얼마 다녀보지도 못하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후 남편 놈은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지역 업체에서 뒷돈 받은 비리 때문에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어요. 정말 제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끝을 맞이할 줄 몰랐습니다. 분명 아빠 산소까지 가서 평생 잘하겠다고 다짐한 사람이 밑바닥까지 망가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현실을 한탄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혼 후 친정으로 들어가서 엄마와 함께 지냈어요. 두 아들을 책임지기 위해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한 3년이 넘은 시점이었어요.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큰아들한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아들? 엄마, 할머니가 이상해요. 빨리 와보세요. 할머니 쓰러지셨어요. 뭐? 엄마가 당장 119 부를게. 할머니 옆에 있어?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제발 아무 일이 없기를 간절히 빌었어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의사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엄마는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이미 심정지가 온 겁니다. 병원에서 하루를 못 버티시고 그냥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갑자기 엄마가 떠나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게다가 하루아침에 엄마가 떠나니까 그동안 불효를 저지른 것만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엄마가 위암 치료를 받고 완치 판정을 기다릴 때도
건강을 되찾아 주려고 많이 노력했었어요.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 그것마저도 부족해서 그저 죄송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내가 너무 못난 모습만 보였어. 잘 살고 행복한 모습만 보였어 했는데 미안해. 엄마 날 힘들게 키워줬는데 내가 엄마 준 사랑에 보답하지도 못하고 정말 나 못난 딸이야. 그치? 나 용서하지 마. 그리고 하늘에선 내 걱정하지 말고 손주들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엄마 생각만 하고 푹 쉬세요.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사랑해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애들도 제 옆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울면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보고 싶어요. 내가 조금만 더 말 잘 들을 거 그랬어요. 내가 말도 안 듣고 반찬 투정해서 그래요.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목 놓아 우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정신없는 와중에 조문객들을 맞이하면서 겨우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눈물도 이제 나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상한 화환이 하나 도착하는 겁니다. 장례식장에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화환을 보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그 화환을 누가 보낸 줄 아시나요? 바로 교도소에서 나온 전 남편이 보낸 화환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화환에 있는 문구가 정말로 기가 막혔어요. 날 이혼시키더니 꼴 좋네요. 축하드립니다. 전 사위가. 와, 이게 지금 장례식장에 보낼 화환인가요? 그동안 전 남편은 엄마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한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는 그 화환을 보자마자 울분이 터져서 바로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전 남편 놈한테 전화를 걸어서 소리쳤습니다. 야, 네가 사람 새끼야? 왜? 내가 진심을 담아서 화환 보냈는데 더 화려하게 보내줄 거 그랬나? 그걸로 부족하지? 넌 정말 사회에 나오면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놈이었어. 어떻게 지가 했던 행동은 생각도 안 하고 저딴 화환을 보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나를 건들지 말았어야지. 내가 복수하고 싶어서 얼마나 일을 갈았는 줄 알아? 내 인생 망친 건 니네 모녀 때문이잖아. 오죽하면 꿈에도 나오겠냐? 내가 경고하는데 너 다시 우리 찾아오지 마. 그리고 우리 애들 볼 생각도 하지 마. 알았어? 넌 애들 아빠 될 자격도 없어. 평생 너 저주할 거야. 벼락마저 뒤지라고. 너 저주할 거야. 저는 소리를 치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정말 인간이 아니었어요. 저런 인간을 잠시라도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한심했어요. 그렇게 겨우 장례가 끝났고 저는 엄마를 아버지 산소 옆으로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를 모시면서 굳게 다짐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애들 잘 키울게요. 옛날에 엄마가 나 지켜준 것처럼 내 새끼들은 내가 지킬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믿고 지켜봐줘. 알겠지? 애들이랑 정말 잘 살게. 굳은 결심을 하면서 저는 애들과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 때문에 정말 분해서 한동안 약을 먹지 않고선 진정이 안 될 정도였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끝도 없이 빌었어요. 이 나쁜 놈, 벼락 맞아 죽던지 그냥 병으로 죽던지 제발 이 세상에서 숨 쉬는 꼴 안 보이게 해주세요. 제발 천벌 받게 해주세요. 왜 진짜 죽어야 될 사람은 안 죽고 불쌍한 우리 엄마가 떠나야 하는 건지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세상 떠난 지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전 남편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남편의 사망 소식이었는데 세상에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전 시아버지는 전 남편 대신 손주들도 챙겨주셨고 그동안 저희들 안부를 많이 걱정해 주시던 분이었어요.
남편과 달리 시부모님께서 정말 한결같이 좋은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손주들을 못 만나게 막는 건 욕심인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 전 시아버지가 저한테 슬픈 목소리로 전화를 주신 겁니다. 결국 그놈이 끝까지 부모를 실망시키고 가는구나. 그렇게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까지 사정했건만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어. 네? 음주운전이요? 그래, 결국은 그렇게 갔구나. 갔어. 더 이상 우리 아들 때문에 피해 줄 일도 없을 거고 우리 아들 때문에 마음 졸일 필요 없다. 앞으로 정말로 너하고 네 새끼들만 생각하고 살아. 나도 이제 더 이상 너한테 전화 안 하마. 아들 잘못 키운 죄 반성하고 살 테니까 잘 살아라. 저는 그렇게 전 시아버지와 마지막 통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전 남편 놈은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교도소 나온 뒤로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밥 먹듯이 잡았던 거예요. 게다가 시댁에 얹혀 살면서 사고를 치는 바람에 시부모도 속이 타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다 결국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당한 거죠. 그 전화를 받고 우리 애들의 얼굴을 딱 봤는데 정말 만감이 교차했어요. 솔직히 전 남편 놈에 대한 원망과 분노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나쁜 생각까지 했었지만 정말 가버릴 줄은 몰랐거든요. 역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허망하게 떠난 전 남편 놈과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완전히 마침표를 찍게 된 거예요. 지금은 너무 많은 걸 겪다 보니까 솔직히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기도 했어요. 제 인생에 이렇게 많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두 아이의 엄마였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꾹 참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힘들고 무너질 것 같을 때 절 일으켜준 건 바로 아이들이었어요. 이제 세상에 저밖에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젖먹던 힘까지 끌어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요즘 아이들에게 인과응보를 알려주면서 늘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말 못할 일은 절대 뒤에서도 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 항상 스스로한테 떳떳한 일만 하고 살아야 돼. 알겠지? 엄만 너희가 대단하고 엄청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바르게 커졌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우리 아들. 늘 두 아들에게 저는 떳떳한 일만 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앞이나 뒤가 같아야 정정당당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사람들이 기본적인 도덕을 지키면서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보내게 됐어요. 요즘 이혼은 별거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아무리 쉬운 일이라고 해도 처음 마음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의리를 지켰으면 해요. 그래야 아이들도 부모를 보면서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는 이렇게 됐지만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제가 더 열심히 살려고 해요. 여러분들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